자, 오늘은 방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맥스에서 박스를 선택해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화면에 나오게 해주고요. F4번을 눌러서 와이어를 보여지게 해주고 우클릭한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위치가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중앙에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엣지 선택하고 엣지 여기 끝에 선택하고 링 한 다음에 커넥트 해주고 스플릿을 눌러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뗄 수 있습니다.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고 다시 엣지 선택하고 링 눌러주고 커넥트 해주고. 근데 이제 링이 이게 좀 빠르게 하는 게 좋잖아요. Alt R 누르면 링 단축키입니다. Alt R. 그리고 이제 커넥트도 해주면 좋잖아요. 여기 위에 상단에 키보드 숏컷 오버라이드 토글 키가 켜져 있을 때, 이게 눌려 있을 때 이렇게 Alt R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영문자 E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자체를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하면,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당겨서 모형을 만들 수 있고, 버텍스 선택해서 이렇게 모형을 다듬을 수 있고, 살짝 더 띄워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이거는 다 그냥 버텍스 선택해서 움직이고 뭐 밀고 당기고 뭐 이러면 되는 거니까요. 위쪽에서 봤을 때 대략 이런 모양이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버텍스를 끄고 여기 모디파이어 리스트 밑에 보면 버튼이 켜져 있는데 선생님 저는 이게 켜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키는 거냐면 여기 누르고 쇼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나는 이걸 켰는데 에디트 폴리, FFD 333, 시메트리, 얼랩, 터보 스무스 이런 게 없다. 이상한 것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컴피그 모디파이어 세트를 눌러줍니다. 여기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쭉 보면은 여기에 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뭐 자주 쓰는 거 에디터 폴리도 자주 쓰니까 이거 놓고요. FFD 333 이거 많이 쓰는 거예요. 요것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놓으면은 이렇게 등록이 되고, 요거는 이제 토탈 버튼이라고 해서 버튼 수 더 늘릴 수 있고, 안 쓴다 줄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제 옆에 보면서 뭐 시메트리 어딨나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시메트리 있으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얼랩 어딨나 이거 보면은 밑으로 쭉 내려다 보면은 얼랩 어딨냐 진짜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다. 여기 해가지고 여기다 딱 놓으면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네, 정리해두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뭘 하려고 했던 거냐면 시메트리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박스를 만들 때 어디를 보고 만들어야 되냐면 항상 프론트를 보고 만드십시오. 왜? 프론트에서 보고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복사하는 게 시메트리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를 거울상처럼 왼쪽으로 복사를 한다. 눌러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저기 시험관 모양의 뭐가 가득 물이 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아이콘이 돼 있죠. 그러니까 결과물 보기예요, 이게 아이콘이. 자, 결과물 보기를 끄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또는 시메트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시메트리다. 시메트리는 뭐다? 오른쪽에 있는 프론트에서 보고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복사해 준다. 뭐 이게 안 나와서 이렇게 됐다 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뭐 이렇게 돼 버렸다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다 제가 뭐라 그랬죠? 만들 때 프론트 보고 만들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프론트가 아니라 라이트에서 만들거나 레프트에서 만들거나 심지어 백에서 만들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방법이 없냐? 아니에요. 뭐 백에서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플립을 눌러주거나 해서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나 레프트에서 봤다 그러면은 Y로 바꾼 다음에 플립을 눌러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요. 간단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제가 채색을 하려고 한다면은 여기가 채색이 될 수 있도록 2D 좌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얼랩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랩을 누르면 이게 2D 좌표를 설정할 수 있고, 요거를 이렇게 켜보면 미리 우리가 박스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UV가 있어요. 그거를 얘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써가지고 채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선택하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자동 펴기 있습니다. 퀵필 눌러봅니다. 다 펴졌죠. 그러니까 이게 애지간하면은 잘려있을 경우에는 다 펴줘요. 근데 원래 정석대로 이거를 피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걸로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제대로 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프로젝션에 가서 일단 방패 모양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냥 누르자마자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뭐죠? 모르겠죠. 그냥 방패 모양이 아닌 겁니다. 자, 요거는 뭐죠? 모르겠죠. 그냥 박스에 줄가 있는데 이것도 방패 모양 아니죠. 이거는 여기서 본 거를 여기에 늘려놓은 겁니다. 사각형에 맞게. 자, X는 여기서 본 거를 사각형으로 늘려놓은 겁니다. 이 박스에 맞게. 자, Z를 눌러봅니다. Z를 눌렀더니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되고, 아, 이제 방패가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구나. 즉, 우리가 플래너 맵을 써가지고 XYZ를 누를 때는 어떤 걸 기준에 맞춰야 되냐면, 가장 넓게 잘 보이는 곳을 기준에 맞춰서 XYZ를 눌러줘야 된다. 자, 이걸 꺼야 됩니다. 다 썼으면. 안 끄면 여기서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이렇게 꺼준 다음에 이거를 잘라줘야 제대로 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간단한 게 하나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빼빼로 먹잖아요. 빼빼로. 빼빼로 다 먹은 다음에 이제 이거를 쓰레기통에 버릴 때 이걸 펼치잖아요. 여러분들 안 펼칠 수도 있는데 뭐 펼친다 쳐봅시다. 펼치면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펴지겠죠? 밑에는요? 이렇게 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펴진 거랑 이렇게 펴진 거로 펴야 이게 평평하게 된다. 안 그러고 그냥 평평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죠. 찌그러져가지고. 그죠? 상상할 수 있죠? 이거를. 왜냐면 우리가 빼빼로를 길 가다가 버려져 있는 꺽 같은 걸 밟아본 적이 있잖아요. 그거 밟으면 이렇게 되죠. 제대로 안 펴. 여기는 이런데 옆쪽이 막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만약에 이게 뭐 3D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브러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친다고 치면, 이렇게 이제 연필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막 그림을 그리려고 했어요. 여기를 제대로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 찌그러져 있는데 안 되겠죠. 여기는 잘 그려지겠죠. 쫙쫙 잘 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잘라서 잘 펼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엣지로 해주는 거고, 그 엣지를 잘 펴는 곳 어디가 될 것이냐 라고 보면은 요 끝부분에서 이제 크게 각이 지는 부분을 그렇게 기준을 두는 겁니다. 여기가 잘리면 잘 펴질 것이다. 자르는 아이콘은 익스플로드의 요 밑에 있는 브레이크라는 걸로 잘라줄 수 있고요.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잘 잘렸다. 3D 화면상에서는 분홍색으로 보인다. 선택을 해제하면 녹색이 되고요. 저건 이제 잘렸는데 분홍색인데? 라고 하면은 원래 잘려있는 면은 항상 녹색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자른 거는 선택과 그리고 잘린 것과 동시에 선택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선택했으니까 빨간색으로 표현하자, 잘렸으니까 녹색으로 표현하자 이러면 둘 중 하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분홍색으로 두는 겁니다. 편의상. 편의상 그렇게 해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으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리쉐입 엘리멘츠에 보면은 버튼을 길게 눌러보면 요 밑에 톱니 모양이 나와요. 여기서 릴렉스 툴을 켜고, 또는 툴에서 릴렉스 툴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 눌러도 되고. 스타트 해주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근데 이게, 이거 뭐야? 이거 뭐가 겹쳐있는데? 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덩어리가 선택이 다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치워주고, 더블 클릭하고, 요렇게 회전해주고, 그러면은 뒷면, 앞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해가지고 여기 넣어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근데 다 선택한 다음에 이거 누르고 프리폼 보드에서 다 누르고 그냥 줄이면 이게 비례가 정확하게 딱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줄일 때 정비례로 줄인다. 컨트롤 누르고 끄트머리를 클릭하고 요렇게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례가 딱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맞추고 컨트롤 누르고 쫙 당겨서 끝에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되겠죠? UV 상에서 이제 선생님 이거 위아래 좌우 이동하는 거랑 확대 축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동되고, 이거는 저는 보통 여기서는 이걸로 합니다. 이거 뭐라 그러지? 휠업 휠 다운? 드래그 하면 돼요. 휠을 위로 하면 가까워지고 아래로 내리면 멀어지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맥스에서도 돼요 이거. 근데 맥스에서는 컨트롤 알트 누르고 가까이 멀리 라고 하잖아요. 왜 휠은 안 가르쳐 준 겁니까? 라고 하면은 모델링을 버텍스 단위로 세세하게 조절해야 될 때는 저기 뭐지? 마우스의 휠 업, 휠 다운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 확 커졌다, 확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이거를 외부에서 칠해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저거를 포토샵에서 이렇게 이미지로 불러서 여기다가 방패를 멋들어지게 막 그리려고 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방패에다가 막 무시무시한 혜태 문양의 막 이런 도깨비 같은 거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적군에게 위압감을 주는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다. 근데 이미지가 여기 없잖아요. 여기 정확히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여긴가? 이쯤인가? 막 이러잖아요. 그럼 뭐가 있는 게 좋겠어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여기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툴에서 렌더 UV 템플릿이라는 거 요 맨 밑에 이거 클릭하고 그대로 여기에서 렌더 UV 템플릿 찍어주고 그대로 여기에서 세이브 이미지 한 다음에 이거를 D 드라이브에 네, 여기다가 새 폴더에다가 방패 11115 방패. 예전에는 제가 이거 한글을 쓰는 거를 되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경기 일으키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애지간하면 다 되더라고요. 방패. 근데 지금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회사 가가지고 작업을 하려면 방패라는 말도 영어로 써주십시오. 왜냐면 게임 엔진 쪽에서는 한글을 인식 못하는 쪽이 꽤 있어요. 프로그램들이나. 근데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은 파일이 열리지도 않고 저장도 되지 않고 접근이 안 돼요, 파일 자체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 네가 한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클릭하고 이제 에디터블 폴리를 해주면은 다 합쳐지는데, 이렇게 합쳐지면은 시메트리가 된 상태로 합쳐지죠. 뭐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포토샵 가가지고 방금 전에 저장한 UV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D 드라이브에 여기 있다. 자, 여기 있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열었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이게 방패 왔으니까 이 위에다가 이렇게 막 그리면 되나요? 이렇게 언제 다 그리죠? 막 이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이걸 이렇게 그냥 그려버리면
이미지를 다 덮고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가이드라인 어떻게 봐요? 못 보죠. 그래서 준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레이어를 복사한다.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면 복사죠. 자, 하나 더. 컨트롤 J 하면 복사죠. 자, 또 하나 더.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레이어, 새 레이어 생성, 복사. 또는 위에서 레이어에서 여기에도 있습니다. 뉴 레이어 할 때 이제 뉴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레이어 비아 카피. 이 컨트롤 J 단축키. 이걸로 하면 됩니다. 제일 쉬운 게 뭐였죠? 컨트롤 J죠. 외우세요. 새 레이어, 복제 레이어. 자, 끄고 밑에 거 선택한 다음에 색상 칠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어를 다시 키우고 그 다음에 이 레이어를 선택한 뒤 뒤에 있는 이미지가 나올 때 잘 보이게 할 수 있도록 옵션을 디퍼런스로 바꿔줍니다. 그 레이어 위에다가 새로 레이어 생성한 다음에 우리가 쓸 방패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쓱쓱쓱쓱 이렇게 해가지고 색상을 먼저 칠해줍니다. 좀 나무판에 철판 두른 느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무판이다 느낌을 주려면 색상을 좀 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나무 같은 느낌이 납니다. 되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두운 색을 선택한 다음에 내가 나무입니다. 여기가 나무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칠해줘요. 이렇게. 옛날에 막 어렸을 때 보면 그 막 종이 접어가지고 막 장난감 만들고 그러던 아저씨가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면 내가 하면 잘 안 되고 저 사람 사기꾼이야 막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금속이고 어두운 부분이 될 건데 그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칠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편법이 있는데 편법이라기보다 그 조작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걸어주면은 밖으로 안 칠해져요. 이렇게 제가 칠해놓은 데 안에서만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이제. 왜냐면 밖에 안 칠해지니까 위에는 밝게 해준다 이렇게 위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쪽이 밝다. 왜냐면 여기가 위니까. 여기도 여기 찍고 아래쪽은 어둡다. 여기는 아래쪽이니까 어둡다. 여기는 옆쪽이니까 측면이니까 어둡다. 많이 어둡진 않고 조금 어둡다. 여기 밑에는 아래쪽이니까 많이 어둡다. 여기서부터 어두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둡다. 여기 뒷면이니까 뒷면은 전체적으로 어둡다. 뒷면도 나무판이니까 나무 느낌 내줘야죠. 간단하게 해봅시다. 쫙. 됐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조정을 합니다. PSD로 방패 US UV 이거는 그냥 텍스처니까 방패.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쉽게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제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딱 놓으면 돼요. 됐죠? 이렇게 방패. 간단하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패가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모양을 이쁘게 방패처럼 내보기 위해서 살짝 가공을 해볼게요. 위에 쪽을 살짝 줄여주고 이렇게 살짝 줄여주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유 이게 방패가 근데 이렇게까지 두꺼울 필요는 없다. 살짝 줄여주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을 조금 올려줍니다. 이렇게. 여기랑 여기도 너무 많이 찌그러지니까 안 찌그러지도록 살짝 올려줍니다. 이러면 이제 좀 더 방패처럼 됐죠. 이렇게 회전해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볼 때 이제 레벨 1짜리 초심자의 방패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게임 아이템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방패 만들기.